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죠. 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방법도 다양할 텐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끝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나눔 그리고 봉사를 통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병관 대자연병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개묘년 2023년 개묘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어려운 한 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란 말이 있듯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변화에 잘 대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도끼처럼 깡총 뛰어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네. 잘 극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자연병원이 2012년에 개원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10주년을 맞이해서 뜻깊은 또 한 해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또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의대 다닐 때 네. 공부한 교과서 중에 가장 유명한 교과서가 황제 내경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네, 네. 25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맞습니다. 옛것을 대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거고취신이고 하나는 법고창신입니다. 거고취신은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라는 뜻이고 예. 법고창신은 옛것을 기초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란 말입니다. 네. 옛것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자연병원도 그동안 1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했지만 네. 이제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신대자연병원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보니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세요. 예. 예, 그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건 뭐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한 게 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병원은 철저하게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할 때 오히려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고 또 성장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도중에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거기에 좀 같이 참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으나 또 비용이 적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줄 수 있는 것은 뭐 여유가 있고 넘칠 때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주게 되면은 또 주는 뿌듯함, 또 보람도 느끼게 되고 네. 또 주는 거 이상으로 또 어떤 형태로 또 다른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라도 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아너 소사이어티에 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나눔의 뿌듯함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요. 네. 그 나눔이라기보다는 일단 줄 수 있을 때 먼저 줘야겠다. 네. 그러면은 돌아오는 건 언젠가는 네. 돌아올 거다 이런 네. 생각이었죠. 알겠습니다. 병원 업무도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장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맡게 되신 걸까요? 제가 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7년도에 사랑드림이라는 노인 전문 요양원을 개원하게 됐는데 그렇군요. 그때 이제 노인들을 대하면서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정신적으로는 치매가 걸리지 않을까. 또 육체적으로는 중풍이 돼서 내가 몸을 자유스럽게 쓰지 못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제일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노령화될수록 이 복지라는 게 이 의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맞아요. 그래서 의료와 복지가 이렇게 같이 가는 사회가 앞으로 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민관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또 해오시고 그런 복지 서비스가 널리 퍼지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 내용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는 그 제가 주창한 프로그램 중에 온복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전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한 건데 예. 온복에서 오는 오다 할 때 그런 온 또 온전하다 할 때 온 우리 전주가 온고을이지 않습니까? 온고을의 온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의 그런 복이 오는 뜻의 온복 프로그램인데 그 핵심은 이 의료와 복지를 같이 연결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발굴을 해서 그분들의 건강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고 또 복지 욕구도 같이 충족시켜드리는 의료와 복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하는 그런 온복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주창을 하고 네. 또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 대전병원은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개원한 병원이기 때문에 이 병원장님의 그 발자취 그리고 철학이 많이 묻어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개원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통합 의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통합하는 거고 저희 대자연병원에서는 거기에 더 추가로 예.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을 합쳐서 허허. 이 셋을 통합한 그런 통합의학이고 또 다른 측면은 예.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즉 가장 기본적으로는 물질적인 신체적, 육체적 요소 그리고 신체를 움직이는 에너지 차원의 요소 또 에너지 차원을 영향을 주는 정신적, 영적 차원 이렇게 인체가 세 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예. 이 셋을 통합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 물질적 단계인 그런 육체적 차원은 약물이나 수술 같은 서양의학으로 치료를 하고 맞아요. 에너지 체계 우리 몸이 전 자기장이 흐름으로써 이 기관이 다 작동을 하는데 예. 이것은 침술 같은 동양의학으로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치료를 하고 예. 또 이 에너지 체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파동의 형태로 어떤 예. 정신적, 영적 영향을 받는데 이 정신적, 영적 치료는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으로 치료해서 이 셋을 통합한 네. 통합의학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대자연병원의 네. 핵심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의학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 두 가지 종류만 크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서양이랑 네. 동양의학 정도만 알고 그렇죠. 아니면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대부분 생각을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죠. 근데 그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이라는 것을 좀 생소하게 느끼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좀 인간에게는 어떻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아유르베다 의학을 전혀 몰랐었는데 네. 제가 한의대를 다니고 한의대를 졸업하면서 양방과 한방, 양의학과 한의학을 어떻게 한번 통합을 시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워낙이 그 뿌리가 다릅니다. 근본이 다르죠. 네, 네. 근본이. 이 양의학은 어떤 물질적인 기초에서 출발한 맞아요. 형이학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거고 한의학은 동양의학은 인체를 소우주로 보고 그런 형이상학적인 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뿌리가 전혀 달라서 이것을 같이 통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었는데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도중에 우연히 인도를 여행하는 도중에 이 아유르베다 의학을 요가 명상원에 갔다가 아유르베다 예. 의학을 제가 접하게 됐고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아유르베다 의학이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보다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된 세계 최고로 오래된 그런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요? 그런 인도의 전통의학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전통 아유르베다 의학은 인도의 철학, 베다 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데 그 서양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침공했다가 예. 물러나면서
이 아유르베다 의사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이게 그리스 로마를 거쳐서 이 서양학의 뿌리가 됐고 네. 또 그 당시에 이 아유르베다 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대부분 불교 고승들이 많았는데 이 불교 고승들이 이 불교를 중국에 전파하면서 맞아요.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을 같이 가지고 가서 네. 동양의학의 하나의 중국의학의 뿌리가 됐기 때문에 그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공통된 뿌리가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은 어떤 통합의 실마리가 풀리겠구나 해서 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이라는 게 기존의 의학과는 전혀 이게 다른 차원이 다른 의학입니다. 예를 들면은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예. 이 본인의 생각과 말, 행동, 생활 습관의 어떤 잘못이 그 결과로 어떤 질병이 나타나고 통증이 나타나고 고통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의 업보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치료도 그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 습관을 교정하거나 정화시킴으로써 치료가 되는 예. 그런 영적 치료를 하는 그런 의학이고 그래서 기존의 서양의학과는 전혀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기존의 서양의학에서는 어떤 질병을 물리쳐야 될, 없애야 될 하나의 적으로, 악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약물로 치료하거나 수술로 제거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어떤 질병을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나 생활 습관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자신의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예. 그래서 이 질병을 물리쳐야 될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한테 주신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기존의 의학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지금 현대에 와서 사회가 굉장히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정보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사회가 많이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또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또 스트레스로 인한 많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나 사회적 문제나 약물 남용이나 여러 가지 중독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치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 아유르베다 의학이 다시 오래된 의학이지만 다시 각광을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많은 아유르베다 그 진료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지역 사회에서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수상도 많이 하셨어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4년 연속 선정이 되셨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수상을 하셨는데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뭐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저희 병원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두 가지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통합의학을 해야겠다는 네. 거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중심 병원을 해야겠다. 지역사회 중심 병원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철저하게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또 지역사회 주민에 의한 지역사회 주민의 병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은 일본 병원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예. 일본 병원을 제가 이렇게 몇 군데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는 지역 병원들이 철저하게 모두 다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군요. 지역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병원 운영에도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이 봉사단을 만들어서 병원 내에 어떤 간단한 안내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의 일, 예를 들면은 청소나 빨래 같은 진짜요? 어떤 한 직역을 맡아서 본인들이 책임지고 교대 근무를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뭐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맞아요. 그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 어디 뭐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자원봉사를 할 수 할수 있냐 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아니 나도 아프면 또 그 병원에 가고 또 내가 나이 먹어서 몸을 어디 의지할 데 없으면 또 그 병원에 지역사회 병원에 가고 그러면 그때 또 우리 동네에 주민들이 와서 나한테 또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봐줄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이 힘이 있고 어떤 시간이 될 때 내가 이걸 하는 것은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말 지역사회 병원을 자기 집처럼 자기 병원처럼 생각하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아서 그렇군요. 이 한국에서도 어떻게든지 해봐야겠다 해서 좀 우리 병원의 인근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어떤 운영의 자문위원단도 만들어서 예. 도움을 받고 예. 또 자원봉사단 조직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온 그런 결과로 예. 이런 어떤 4년 연속 예. 지역사회 공헌 인증도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 네네. 표창도 받고 그런 네.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도지 봉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네. 나도지 봉사단 저 처음에 들었을 때 이름이 뭐 이러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나도 나누고 돕고 지키자 그런 그래서 의미의 나도지 나도지예요? 봉사단인데 예. 우리 병원 인근의 8개 동의 예. 지역 주민 한 100여 명으로 구성된 나도지 봉사단이고 저희가 뭐 1분만큼은 안 되지만은 예. 저희 병원에 와서 안내도 돕고 간단하게 도울 수 있는 일들은 환자분들에게 도와도 드리고 또 이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예를 들면 그 홀로 어르신 생신상 차례드리기 그렇군요. 또 뭐 꿈꾸는 아이들의 소원 들어주기 프로그램이 또 또 다양하네요. 네. 밑반찬 뭐 나눔 어. 또 무슨 뭐 동절기 에너지 지원사 같은 여러 가지 그 지역 사회의 의료 복지의 어떤 그런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최대한 이렇게 돕는 역할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상상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 좋지만 또 지역사회에 온 우리 손님들을 또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그렇죠. 뭐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또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언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병이 있을 경우에 아플 경우에 뭔가 제때 치료를 받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병원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원활하게끔 또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것은 제가 뭐 유학생활 경험인데 제가 2002년도 그러니까 제가 한국 나이로 48에 한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예. 갈 데도 없고 나이 먹었다고 오라는 데도 없고 또 뭐 한의대 다니긴 했지만은 네. 많이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중국 남경 중의과 대학에서 이 박사과정을 하면서 6년간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명의들을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준비 없이 가가지고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고 또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또 몸이 아프면은 어디 서러워요. 의지할 예. 데도 없고 너무 외롭고 서럽고. 너무 예. 서러워서 내가 이제 한국에 가면은 정말 이런 유학생들이나 이런 어떤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네. 좀 배려를 많이 해줘야겠구나 이런 그렇구나. 좀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병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현지인을 아주 정식 직원으로 다른 병원들은 이렇게 뭐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뭐 또 잠깐 근무하고 근무하는 식으로 가시고. 썼는데 저희는 아주 정식 직원으로 풀타임으로 야. 이렇게 채용을 해서 예. 이분들의 언어적인 어떤 소통, 네. 통역을 두어서 그렇군요. 검적인 소통도 해주지만은 또 이분들의 의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그분들의 어떤 적응하는데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뭐 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도우려고 그렇군요. 노력을 하고 또 아주 그 저희 병원 들어온 입구에 선언적으로 저희가 네. 다문화 가정 또 뭐 이 장애인 가족 또 노약자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진료에 임한다는 것을 아주 선언적으로 이렇게 편말에 네. 써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또 한 가지 역할을 또 하고 계십니다. 전주 지역 보험제 피해자 지원센터 이사장님도 맡고 계세요. 그건 뭐 정신과 제가 양방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는요? 거기서 네. 뭐 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어떤 그런 범죄 행위로 인한 그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을 예. 어떤 심리적 치료 또 저희가 이게 돈을 좀 모아서 어떤 경제적 지원 또 어떤 피해를 당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의료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민간 단체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제 거기 이사장을 맡아서 하면서 물론 그런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네. 제가 제일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피해자들이 잘 우리가 피해자들을 지원해줘야만이 피해자의 어떤 그 가해자에 대한 어떤 그 분노나 맞아. 그런 원한이나 이런 마음의 응어리가 높고 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가해자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 생김으로써 그 마음이 가해자한테도 전달이 돼서 가해자도 나중에 어떤 나오더라도 이 다시 재범 확률이 네. 줄어든다. 그래서 사회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중대 어떤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을 네.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이 어떤 맺힌 응어리나. 덩어리를 풀어주고 맞습니다. 또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것을 저희는 피해자 지원의 가장 큰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확실히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으로 내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지역사회와 또 병원 의학 기술로서 또는 그 외적인 어떤 다른 활동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에서 참으로 감명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양의학, 중의학, 한의학, 의학 전체를 익히고 또 뜻을 세워서 병원을 또 설립하고 또 지역사회 함께하고 또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많은 또 세월들이 흘렀잖아요. 그들과 함께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순간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예.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은 한 4, 5년 간격으로 계속 크게 제 자신을 바꾸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저한테 그 큰 의미가 있었던 일은 제가 한의대를 다시 들어가게 된
늦은 나이에 네. 한국 나이로 44살에 입학했는데 아우, 그러시군요. 한국 들어가서 처음에 뭐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전혀 뭐 생소한 학문을 다시 나이 먹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려니까 좀 그러니까요. 힘들었는데 예. 또 젊은 학생들 따라가기가 또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빨리 어떤 적응하고 또 한의학을 익힐 수 있을까 이게 뭐 고민을 해보니까 예. 한의학의 어떤 뿌리를 먼저 알아야겠다. 그래야 빨리 따라잡을 수 있겠다. 예. 그래서 한의의 뿌리가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의학의 뿌리는 동양의 음양오행이라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동양 철학 사상인데 그리고 그럼 음양오행의 사상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역을 이 스승을 찾아서 한 몇 년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배운 것이 이제 음양 사상 하나의 어떤 음과 양의 대비되는 예. 사상인데 여러분들도 뭐 음양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네. 정확한 그런 의미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가고 오는 거 또 삶과 죽음 이런 전혀 반대에 대비되는 속성이지만은 그게 실제로는 하나라는 거. 가고 오는 것도 출발점에서 보면은 가는 거고 네. 그 사람의 도착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삶과 죽음도 내가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삶이 더 나이가 더 늘어나는 거지만은 이 내가 죽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하루하루 내 남은 인생을 까먹고 있는 배우고 또 체득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게 됐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맹자가 하신 말씀인데 막비명이라 막은 이제 부정어고 비도 아닐 비자 부정어고 명은 사명의 명자인데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슬프고 기쁘고 또 안 좋고 나쁘고 좋은 모든 일들 모든 사건이 다 나의 사명이 아닌 것이 없다. 좋든 나쁘든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순간 사건은 다 의미가 있고 그것을 잘 의미를 깨달아서 그것을 잘 극복하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고 내 삶의 어떤 진정한 모습이다. 그런 걸 공부함으로써 제가 살아가는 데에 어떤 가치관이 바뀌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인생에 남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 넘어서 이렇게 한의학을 다시 공부한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동양 철학이라는 영역에서 그렇지. 그 심오한 어떤 깨달음을 또 얻었던 게 그 하나의 또 결심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그게 뭐 굉장히 큰 한의사 자격 사건이네요. 예. 하나 얻은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방면으로 좀 나누는 삶을 많이 또 하고 계십니다. 또 유학 생활기를 겪으면서 정말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줄도 알고 또 지역민들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몸소 실천하시는 우리 원장님이신데요. 진정한 나눔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우리가 응축을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제가 나누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주고받는 그런 이원성의 세계지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고 또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그런 일방향의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모든 게 주면 받고 받으면 주게 되는 그런
그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 그래서 저는 먼저 주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게 되면은 받을 때 이 보람과 기쁨, 행복을 같이 받게 되는데 먼저 받으려 하고 주게 되면은 줄 때 빼앗긴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생각의 전환을 해서 이게 결국 돈을 벌어서 많이 벌으면은 죽을 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 뭐 자식한테 준 누구한테 준 주고 갈 수밖에 없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또 쓰기 위해서 버는 거고 쓰면은 그게 돈을 받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나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뭐 좀 이기적인 생각을 떠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남을 위하는 거고 남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은 훨씬 더 그 많은 걸 오히려 네. 그래서 먼저 주라. 그리고 생각의 전환.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뭐 전체를 위해서 잘 쓰겠다는 이 생각의 전환. 이것이 곧 진정한 나눔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또 나누고 또 봉사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